야, 근데 진짜 뭐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좀 까만 편이라 하얀 사람 좋아하거든요. 저런 말 제일 싫어해요. 폭행 없었어요. 제 기준에는. 불륜 없었어요. 제 기준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겁나 증거가 와다다다 나오면서 폭행이고 불륜이고 엄청 있었던 사례들이. 일부러 변호사님 사러 온 거예요? 일부러 변호사님 살아온 거예요, 여기로. 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변호사 산다는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서초동만 보면 이렇게 화가 나지? 변호사님이 집필하셨다더니 변호사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정확히 찝어서 또 하시네요. 동서가 때려버려! 그냥 판결 내리시라고요. 그냥 나한테서 강제로 뺏어가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양나래입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집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켠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서초동 4회, 5회 여러분과 함께 시청해보려고 합니다. 야! 여러분 다소 놀랍죠? 저 약간 떨어져 있는 텐션이 집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에는 좀 얌전하고 차분한 상태로 있는답니다. 아무튼 뭐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4회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근데 진짜 이거 서초동은 이전 회차 봤을 때에도 재판 진행에 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이 말씀 드렸었는데요. 잠깐 본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아마 실제로 소송 진행하는 우리 의뢰인분들도 이거 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재판 절차 진행할 때 다 서면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변론기일 잡혔을 때 제 주장은 뭐고요, 제가 뭐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고요, 이런 걸 구두로 변론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 봤던 드라마들이었으면은 저는 그동안 뭐 때문에 힘들었고요,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약간 이런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아주 매우 현실적으로 원고 측에서 피고가 주장한 바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라,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저 이종석 씨 입은 패딩 말이죠. 겨울에 법원 가면 다들 코트 안 입고 변호사님들 다 저 패딩 입는데 저런 디자인의 패딩. 옷 스타일이 현실 고증 쩌네요. 진짜 딱 저건데. 저것도 기록 봉투 보잖아요. 기록 봉투에 이렇게 스티커 이혼, 네, 원고 차정호, 피고 박수정 저렇게 스티커 붙여져 있거든요. 저것도 매우 현실성이 있습니다. 기록 봉투 저렇게 나온 거 못 본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지금은 제가 이제 전자소송을 하기 때문에 패드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저 봉투를 안 쓰는데, 저 어소 때 저렇게 다 일일이 봉투에 기록 담아서 다닐 때에는 저 기록 봉투를 다 썼습니다. 국물처럼 다 똑같아요. 저기 저 법무법인 땡땡 이 마크만 회사별로 다른 거고 주문 제작하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저 스티커 붙여져 있는 것도. 추억에 잠기게 되네요. 저희 사무실은 저 기록 봉투 아예 이제 없거든요. 저희는 이제 가사 전문 사무실이기 때문에 다 그냥 전자로 패드 들고 다녀서. 야근한다고 저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도시락 되게 좋아 보인다. 난 혼자 방에서 먹으면서 야근. 폭행한 사실이 있으시면 단 한 지금 번도 말씀하시고, 없냐고요. 그래야 제가 대응을 제대로 하니까요. 없어요. 왜 근데 저렇게 제 꼴... 기준에는. 저는 저런 말 제일 싫어해요. 폭행 없었어요. 제 기준에는. 불륜 없었어요. 제 기준에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겁나 증거가 와다다다 나오면서 폭행이고 불륜이고 엄청 있었던 사례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이 뭐가 될지는 제가 판단할 테니까 일단 팩트 그 자체를 이야기해주세요. 저 그렇게 요청하거든요. 그 말 그대로 믿었다가는 소송에서 낭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냄새가 솔솔 납니다. 근데 사실 사건 진행할 때 자기 변호사한테는 있었던 일에 대해서 최대한 진실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거든요. 여기 이종석 씨 대사 나온 거 그대로 진실된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 미리 어떻게 상대방이 할 거다 예측을 하고 대책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간혹 이상한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면 예민하게 왜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으세요? 그것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하면서 좀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좋지 않다. 그 방어를 잘 하려면 진실된 사실이 뭔지를 알아야 그거에 맞춰서 방어책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말하기 싫은 거일수록, 숨기고 싶은 것일수록, 특히나 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한테는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죠.
변론 준비기를 한번 여는 걸로 하고 그때 제가 직접 조정을 시도할 테니까 원고와 피고들 당사자가 모두 오시라고 하세요. 와,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재판 절차 잘 만들었다. 그 변호사님이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지금 변론 준비기를 한번 잡고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시도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원에서 하는 합의기일이 조정기일인데 보통은 조정기일 잡으면 조정위원님이 조정을 시도하고 나중에 판사님은 확인만 하러 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지 혹은 왜 합의가 안 됐는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을 한 1시간 20분 정도 했다. 그러면 마지막 끝에 한 10분 정도만 판사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기 판사님은 양쪽 다 불륜의 피해자들인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좀 그렇네요. 제가 직접 조정을 시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 사건 진행할 때에도 판사님들이 봤을 때 이렇게 양쪽 다 감정적으로만 보아서 판결까지 가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 한 번 정도 판사님이 직접 양쪽 당사자를 만나서 설득을 해서 합의를 유도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조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현실 고증이 잘 됐다. 걔가 유일하게 안 하는 게 지인이 부탁하는 사건이에요. 걔가 유일하게 안 하는 사건이 지인들이 부탁하는 사건이야. 저도요. 저도 이제 변호사하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그렇고 지인들도 부탁하는 사건들 있거든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너무 마음의 무게감이 크고요. 사건이 잘 안 됐을 때 원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저는 직접 지인의 사건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건은 이 변호사님이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님들 중에 가장 잘하고 진짜 책임감 있게 잘해주시니까 여기로 가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소개 받고 오는 경우다 이러면 1대1로 직접 연락을 받지는 않고요. 똑같이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예약된 상담 시간에 상담 잘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것들과 다르게 뭔가 더 신경 써서 해야 된다 이러면 기존의 사건 진행하던 것들에 피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해가지고 야 근데 진짜 뭐 너무 잘생긴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좀 까만 편이라 하얀 사람 좋아하거든요. 물론 제가 주지훈님을 좋아하긴 합니다만 주지훈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 이상형과 다른데도 너무 잘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하얀 사람을 좋아하는데 너무 하얗잖아. 미쳤나요? 저희 재판부에서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사님들 중에 엄청 사무적이고 딱딱하신 분도 계신가 하면 진짜 저렇게 방금 장면처럼 엄청 인간적으로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판사님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근데 판사님이 저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면은 당사자분들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많이 풀리기는 합니다. 뭔가 판단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 내외 사정을 이렇게 헤아려 준다니 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판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게 판사님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사건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하나 판사님이 직접 조정 시도하고 이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직접 조정을 시도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들이고 그만큼 판사님이 신경을 써주고 있는 사건이다. 그냥 판결 내리시라고요. 그냥 나한테서 강제로 뺏어가시라고요. 나 정말 내 손으로는 절대 직접 못 주겠으니까. 제가 저 사건 변호사였어도 같이 울고 있었을 것 같네요. 아휴, 저 당사자의 마음도 이해가긴 가지만 너무 속상하네요. 일부러 변호사님 사러 온 거예요? 일부러 변호사님이 살아온 거예요, 여기로. 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 변호사 산다는 표현이에요. 변호사는 말이죠. 사는 게 아닙니다. 선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서초동만 보면 나 이렇게 화가 나지? 변호사님이 집필하셨다더니 변호사들이 싫어하는 얘기를 정확히 찝어서 또 하시네요. 사람을 사고 파나요? 동서가 때려버려! 박수 치고. 개멋있다. 브라보! 너 돈 주고 산 거야 이러니까 그거 아니었으면 너 같은 새끼랑 엮일 일이 없지 내가. 제가 화내지 않아도 되겠어요. 알아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반박을 해주니. 소나 우리 보나가 같이 보재요.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소나
변호사가 형사 조사 입회할 때 대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지당하거든요. 고소인 조사든 피고소인 조사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진술을 해야 되고요. 변호사는 옆에서 그 조사하는 과정을 다 이제 메모하고 기억해 뒀다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의견 개진을 해야겠다 하면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지 그 자리에서 질문에 하나하나 바로 답변하지는 않습니다. 조사 시작하기 전에 의뢰인하고 이제 약간 합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발로 치거나 손을 이렇게 잡으면 그만 말씀하시란 뜻이니까 더 이야기하면은 그건 우리가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지 마시죠.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대표가 4시 재판을 깜빡했다면서 3시 50분 재판을 지금 바로 가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빡치죠. 빡치는데 저런 일이 아예 없지 않아요. 자기 재판 시간 다 됐는데 늦잠 잤다면서 대신 가달라고 하는 그런 일!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나 자꾸 서초동 볼 때마다 못난이가 되는 화를 내는 거지? 그래도 1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중앙인가 봅니다. 그쵸, 중앙이네. 중앙이니까 10분 컷 가능.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요. 변호사 말은 안 듣고 누나 말을 들은 거니까. 솔직히 이건 진짜 드라마니까 가능합니다. 자수하시라 이렇게 권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누나를 좋아한다고 한들 요거는 의뢰인한테 절대 못할 말입니다. 미쳤어. 출근하기 이렇게 싫다. 맛있겠다. 왜? 그냥 진짜 싫어하는 놈한테 다시 안 볼 것처럼 던져놨는데 조만간 또 보러 가야 돼. 근데 진짜 저렇게 어쏘로 일할 때 같이 일하는 어쏘 변호사님들 혹은 뭐 같은 회사에서 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는 어쏘 친구들이 있다는 거는 저한테도 되게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나 사건 진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진짜 힘들었어. 야, 나는 이랬어. 나는 이런 사건 진짜 해야 돼.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친구랑 이야기하고 나면은 해소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다 이렇게 떠안고 가야 되는 거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러는 거를 털어놓기 좀 힘들거든요. 어쏘 때 저랬던 거 생각하면은 뭔가 저도 모글모글 추억에 빠집니다. 저랑 진짜 친한 친구 있는데요. 어쏘 같이 해가지고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랑도 막 카톡하면서 야, 넌 이것 때문에 힘들었냐? 난 이것 때문에 힘들어. 아니 뭐 여기 조정 갔다가 어디 재판 가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지금 돌이켜보니까 추억이네요. 나 감성적으로 변했어. 그런데 또 여기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그렇게 친구들이랑 그런 신세한탄을 늘어놔도 저렇게 고기 먹으면서 한 일은 거의 없다. 대부분 이제 바쁘니까 낮에 카톡으로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하고. 저는 진짜 친한 친구가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도 3년 반? 그렇게 길게 있었는데도요. 따로 시간 맞춰서 밥 먹은 거 3번?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친구는 형사사건 주로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접견 가지. 저도 막 여기 상담 가고 막 수원 갔다, 안양 갔다, 안산 갔다, 인천 갔다 막 이렇게 하니까 정신없었어가지고. 요지는 저렇게 일하면서 나 이거 힘들어. 이게 변호사 하는 게 맞냐. 진짜 현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지가 있다는 것이 굉장한 위로가 됐다. 아무튼 5회 리뷰도 여기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보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